루미온으로 물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메뉴를 누르고, 자, 일단은 여기 목록 중에서 담장 첫 번째 걸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해주면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뜨고요. 밑에 모서리선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물체를 불러왔을 때 물체 주변에 모서리 선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휠을 굴리면 이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ASDW 이게 단축키가 이게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Q는 위로, 영문자 E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단축키인데요. 가까이 가보면 이게 선이 주변에 이렇게 보이죠. 이게 계속 살아있거든요. 매핑을 해도 색깔을 입혀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가지고 들어온 물체를 깨끗이 없애고 다시 물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들어온 물체는 여기 임포트 메뉴에 어, 여기 가져온 모델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치하기를 선택을 하면은 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근데 일단 여기 배치된 게 있으면은 이제 목록에서 못 지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휴지통 모양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파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여기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지우고 그리고 다시 배치하기를 눌러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선이 모서리 선이 불려온 거랑 그리고 불려오지 않은 거랑 둘 다 없어지게 되고요. 임포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담장 첫 번째 거를 열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 모서리 안 가져올 거니까 끄겠습니다. 그리고 OK 하고 자, 그리고 놔준 다음에 여기서 선택 그리고 좌표 값으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좌표 눌러주고 0,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케쳐, 아니, 그 루미언의 0,0,0자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른 물체를 불러올 때도 요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대략적인 이제 모델링을 파트 1에서 모델링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갖고 왔는데, 루미언 같은 경우에는 뭐,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해볼게요. 매핑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매핑이라는 게 색을 입히고 어떤 광택을 내고 이제 이런 류의 작업들인데요. 루미언에서 매핑을 하는 작업은 여기 있습니다. 재질이라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눌러주면은 창이 뜨면서 이제 매핑할 수 있게 되는데 재질을 딱 누르고서 여기 설명 여기 보면은 가조 모델을 클릭해서 재질을 수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모델 클릭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 클릭하면은 요거는 이제 뭘로 할 거냐면 잔디밭 할 거거든요. 잔디밭. 잔디밭을 할 때 이 주변의 환경하고 또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형이라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네, 지형 이걸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딱 찍으면 여기에 이제 입력할 그게 뜨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떴잖아요. 그럼 또 누르면 이렇게 떠요. 누르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지형을 제가 이제 골라 놓은 겁니다. 골라 놓은 거고 여기서는 별다른 걸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지형이라는 거는 여기 맵핑을 하는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입혀놓은 작업이 끝나면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고 여기 컨텐츠 라이브러리 여기 눌러주면은 여기에 여기 컨텐츠 라이브러리고 여기네요. 지형이네요. 자, 지형 여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땅을 조절할 수 있게 뜨는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땅과 여기 아까 삼각형 판에다 입혀놓은 땅이 똑같은 재질이 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형 잔디를 딱 누르면 잔디가 이제 싹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잔디 키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약간 달라졌죠. 자, 영문자 2를 눌러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가까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전진하고 자, 그러면 잔디가 이렇게 막 올라온 게 보입니다. 크기를 키워볼게요. 네, 뭐 잔디가 막 올라오죠. 자, 그런데 지금 잔디가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지금 여기 돌판이 있죠, 돌판. 이 돌판에 잔디가 지금 막 뚫고 올라와요. 잔디 높이 다시 볼게요. 뚫고 올라오죠, 지금. 이거는 실제로 잔디는 이렇지 않잖아요.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요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잔디 밑에 땅이 있거든요.
이 어, 루미언 자체의 땅, 그게 이 물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잔디가 있고, 그리고 여기 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다 재질에다 입힐 때 이 판에다 입혀진 이제 이 지형 맵이 있고, 지형에는 원래 잔디가 뜨는 거고, 여기는 지형 맵을 매핑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잔디는 두 겹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잔디랑 여기 매핑한 거의 잔디랑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스케치업에서 모델을 수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좀 밑으로 이렇게 꺼지게 아래로 내려가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일단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질을 먼저 그냥 제거할게요. 여기에서 이거 찍고, 지금 재질을 이렇게 떴을 때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질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빠져요. 재질이 빠집니다. 그리고 확인할게요. 지금 요게 이제 안 하기로 해서 빠져놓은 건데, 이렇게 빼면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형에 또 남아있어서 그래요. 잔디를 끌게요. 끄면 이제 깨끗하게 빠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잔디를 지금 방금 제가 꺼서 이제 잔디가 두 개가 겹치지 않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켜주고 여기서 지형의 높낮이 조절하는 부분으로 가서 지형 내리기를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약간씩 이제 브러쉬 크기랑 속도가 약간씩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최저로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반응이 빨리 와요. 그리고 영역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지형 내리기를 여기 부분에 대고선 짜게 해주면은 여기 땅이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겹친 부분들, 잔디가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싹 없어지죠. 어차피 땅에 의해서 잔디가 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 판에도 잔디가 지금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잔디가 지금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의해서 생기는 잔디는 지금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다시 이제 스케치업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스케치업은 요 판하고, 자, 스케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다 뚫려 있는데, 이게 다 뚫려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작업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상태로 만든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면끼리 서로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뚫렸던 거 부분들이 다 막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뚫어주는 거죠. 나머지 얘네들처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잔디맵을 입히더라도 뚫렸으니까는 맵핑이 안 되니까 잔디가 돌을 뚫고 올라올 일이 없는 거죠. 자, 물체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이 열리면서 이 위쪽에 겹쳐 있는 물체와 이 아래쪽에 이제 받쳐 있는 물체 사이에 이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미온에서 잔디가 얘네들을 벗어나서 올라오는 이유는 밑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닥에 이제 이 잔디 맵을 깔았으니까 그게 이 돌을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애줄 때 일단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은 여기 뷰 메뉴에 가면 컴포넌트 에디트에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면 스케치업에서 이제 그룹이 된 물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단독으로 보이고요. 이제 빈 공간을 찍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자,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작업하기가 편하죠. 문제는 돌이랑 겹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딱 위치에 맞춰서 이제 잘려지느냐인데, 요거는 자, 그룹을 열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겹쳐 있는 물체에 의해서 주변에 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돌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고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 이거 걸어주면 여기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랑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룹 밖에서 만들면 그룹 밖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다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면이 바로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밀기 도구를 통해서 푸시풀이죠. 보통 푸시풀인데 그냥 제가 쉽게 밀기 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가이드 삼을 게 있어야죠. 지금 이게 뚫린 게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이드 스냅을 잡아서 이렇게 뚫어주면 되는데, 보통은 처음부터 안 뚫려 있다 그러면은
얘가 바깥쪽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뚫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면 뚫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랑 똑같은 높이로 뚫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면 똑같은 크기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뚫리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뚫린 거잖아요. 이게 뚫린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담장, 자, 저장을 새로 해서 담장 2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걸 불러와서 이렇게 하고 스케치업, 루면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핑을 들어가서 재질에 들어가서 여기 부분을 찍고 제가 지형 맵을 또 넣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잔디가 이렇게 이 지형의 잔디가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모델을 바꾸면은 바뀌어요. 여기 밑에 뚫린 거기 때문에 뚫려 있는 상태의 모델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부분, 여기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름이 똑같을 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파일 이름, 아까 저장한 이름이 담장 2였잖아요. 담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으면 그냥 이것만 눌러도 새로 불려오면서 바뀝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요걸로 이제 새로운 파일을 선택할 때는 요걸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서 담장 2라는 파일을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담장 2라는 이름으로 새로 하고 모서리 안 가져오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졌죠. 맵핑이 또 새로운 물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맵핑이 이제 안 돼 있긴 합니다. 안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델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맵핑이 유지가 돼요. 근데 새로운 물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맵핑이 날아간 거거든요. 자, 이거 아까 이제 덮인 거, 이거 새로 불러 들어온 거. 그래서 지금 새로 할 거는 여기다가 이 지형 맵을 새로 입혀주면 됩니다. 두 개, 그러면 이제 빠졌죠, 지금 잔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디 맵은 이제 된 거고, 어, 겹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겹쳐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찍었을 때, 이걸 고르면 1번 물체가 뜨는 거고, 이걸 고르면 2번 물체가 뜨는 겁니다. 두 개 겹쳐 있는 건 아니에요. 겹쳐 있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석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하는 이미지가 이 그림인데요. 이 돌멩이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자, 물체를 선택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실외 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런 돌들이 이제 뭐 이런 재질들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에서 자 일단 스톤을 고르고 그다음에 넣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몇 번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생각보다 간단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는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보면 너무나 깔끔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지금 고른 재질 요건데 자 이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부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범프라고 하는데 울퉁불퉁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지금 약간 밋밋한 느낌이기 때문에 세게도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어, 릴리프의 이제 범프 울퉁불퉁한 느낌. 반사나 윤기 같은 경우에 광택하고 실제 반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도면에 반사가 없잖아요. 그 반사 같은 경우 좀 줄이고 윤기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채색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섞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색깔 골라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표현할 수 있죠. 콘크리트인데 지금 저런 색깔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채색도 빼고 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이 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풍화라고 있습니다. 풍화. 이게 풍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오래돼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끼가 낀 느낌도 내주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요게 풍화를 적용시켰을 때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겉에 표면은 오래돼 보이는데 모서리가 너무 이제 쌩쌩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약간 오래돼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서리가 좀 부드러워져요. 이런 데 보면은
모서리를 변화를 줘볼게요.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쫙 잘라지는 것처럼 저렇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약간 꺾여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런 느낌의 차이거든요. 자, 이러면은 석판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자, 이것도 이제 그 바꿀 부분이 또 하나 생겼네요. 지금 담장이라고 제가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이제 담장 2번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도 돌멩이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아, 여기 나무 돼 있구나. 똑같은 걸 해야겠네요. 돌멩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와서 얘 선택한 다음에 매핑을 따로 해주면 돼요. 자, 새로 만들기, 초기화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고, 여기에서 뭐 돌받침이라고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색깔은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루미온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색깔을 넣어준 게 그냥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 루미온에서 이제 이 색깔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구분하는 기준 정도가 되는 거라서 맵핑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담장 2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모델 다시 불러오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게 지금 담장 1번을 제가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담장 1번을 불러오고, 아, 2번을 아까 전환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 매핑은 남아있고, 여기만 이렇게 이제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발판에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발판의 매핑은 뭐 이게 실내, 실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재질이 있는 곳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실내, 실외에 맞춰서 잘 구분을 해 놓은 거긴 하지만, 또 따로 내가 찾는 그림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뭐 실내, 실외에 맞춰서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질에도 풍화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풍화, 약간 오래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모서리도 약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나무 널판으로 된 타일, 나무 타일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재질을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선택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하는 나무 그 질감을 찾아서 적용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고, 자, 이게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에 보면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면은 여기서는 해당 재질을 선택을 하고, 요거 지금 요 재질인데, 자, 요 재질 선택하고, 여기에서 회전에 가시면 됩니다. 회전에 가시면은 각 축마다 돌리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세로축 기준으로 돌려야 되는데, 스케치업은 세로축이 Z축이거든요. 근데 세로축이 Y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돌리려면은 Y축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0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Shift를 누르면은 정교하게 조정이 되고요. 하시다 보면은 이게 약간 그 90도, 180도, 270도 이런 데 스냅처럼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 요 옆에 이제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풍화에 가서 약간 오래된 느낌 내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사이즈도 초반에 이제 여기 텍스처 크기 여기서 이제 조정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정해 주시고, 마찬가지 사이즈 여기서 타이핑해서 원래 크기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저 지금 1.5배 정도 쓴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원하는 재질대로 이렇게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자갈, 원래 그림을 보면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제 돌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건데, 돌이 이 정도 쌓이려면은 스케치업에서 저런 기반 모델링을 좀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색깔 입히고 느낌을 내는 그런 이제 매핑이란 작업만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류의 이제 모델링은 여기서 추가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실외에 주로 있겠죠. 돌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예, 뒷부분에 가면은 네,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갈이 이게 하시다 보면 그 원하는 그게 약간 다른 데서 찾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군데서 살펴보시면은 표현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토양하고 여기도 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런 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평평하죠. 여기에서 릴리프가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을 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일체적으로 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올라오진 않죠. 네, 이 정도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이 안쪽에는 나뭇잎이 없는데 바깥쪽에는 이제 나뭇잎을 좀 이렇게 그 덤불 같은 걸 좀 쌓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업에서 매핑을 따로 했습니다. 이 스케치에서 면을 따로 정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위쪽과 이 안쪽은 콘크리트 매핑을 제가 지금 따로 집어넣은 거고 바깥쪽에는 색이 다르죠. 그래서 선택이 다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치업 상에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스케치업에서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매핑을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매핑을 찍어주시면 따로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져가면은 루미온에서 이렇게 매핑을 따로 넣을 수 있는데요. 자, 바깥쪽에 똑같이 콘크리트 맵을 써도 되는데 저는 다른 이제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걸 넣긴 합니다. 여기서 콘크리트를 하고 비슷한 걸 넣어줄게요. 뭐 이렇게 구매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넣고 이 안에 가면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뭇잎이라고 있는데 일단 풍화부터 시킬게요. 약간 오래된 느낌, 모서리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 효과가 좋죠. 지금 이런 모서리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예, 윗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에도 선택을 해서 풍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된 느낌과 모서리의 느낌을 좀 살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옆부분을 다시 찍으면은 원래 이 재질 편집을 넘어오는데 나뭇잎을 찍고서 확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바로 표현이 바로 되네요. 이런 식으로 덤불이 생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죠.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덤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나뭇잎 종류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종류가 좀 제한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좀 쉽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확산 패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셋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지는가 제가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확산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거는 어떤 그 퍼지는 모양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확산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나뭇잎끼리 서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 변화 옵션을 크게 보실 수가 없고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딱 대놓고 보시려면은 좀 적은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퍼지는 옵션이 좀 달라지게 옵셋이 패턴이 이제 떨어지는 어떤 다양한 패턴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다양하게 보이죠. 그래서 확산을 좀 키우면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패턴이 달라지는 게 잘 안 보이고요. 이걸 좀 이렇게 줄이면은 패턴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약간 그 퍼지는 모양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 이것처럼 좀 빈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바람 부는 효과 같은 걸 얻어서 막 흔들리고 이럽니다. 그건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이 기타 주택 같은 이제 건물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